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썰TV를 밥 먹을 때나 나가기 전 준비할 때 항상 틀어놓곤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다니 싱숭생숭하네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 저는 정말 TV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법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파렴치했던 남편, 그리고 그 모든 걸 오롯이 감내한 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고생했다고 응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다른 사연에 나오는 것처럼 숨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월등히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사회생활에 뛰어들게 된 20대 여자였는데요. 그냥 사무직을 하고 있었고 남들 모은 만큼 돈도 모았었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는 것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만난 제 남편은 처음부터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던 저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말 건 것도 처음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서요.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그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서로 공통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서로 유머 코드도 잘 맞았고 얼굴도 살짝 제 이상형과 비슷한 게 부족한 점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빠르게 호감을 느껴서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서 어느새 결혼 이야기를 하는 사이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이른가라고 생각을 하곤 했지만 이미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한 이상 굳이 미룰 필요가 있나라며 저희는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양쪽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보다 연봉이 훨씬 높고 집안도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작아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시집을 와준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곤 했죠. 나이 차이가 꽤 났거든요. 5살이요. 그런데 뭔가 찝찝한 일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되었어요. 저는 업무 파트가 회계 쪽이어서 경제 쪽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알뜰하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남편하고 결혼 전부터 돈 관리는 제가 하겠다고 말을 해왔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은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쓸 거야? 통장을 몇 개를 만들어야 할까? 내가 대충 생각해 놓은 건 있는데 그건 오빠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걸 굳이 뭘 꼬치꼬치 캐물어, 유정아. 그냥 알아서 각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새 부부들 각자 통장 만들어서 그냥 돈만 낸다던데? 그런 부부들도 많지. 근데 나는 그냥 내가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리저리 일하면서 듣는 정보도 많고 설마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오빠도 결혼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 아, 그건 연애 때 얘기잖아.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똑같니? 항상 변하니까 사람인 거지. 아무튼 난 싫어. 그냥 알아서 내가 관리할게. 한 달에 얼마씩 내야 하는지 알려줘.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럼 얼마 버는데 대충? 그걸 알아야 이제 얼마 넣어야 할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적금도 따로 부을 거거든. 그건 그때그때마다 달라. 어떻게 다른데? 아, 그걸 내가 다 말해줘야 해? 내 프라이버시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벙쪘어요.
예전에는 돈 많이 번다고 연봉도 높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랑하던 남편이 갑자기 돈을 모으자고 하니까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해주는 거 있죠? 제가 경제권을 가지는 게 싫다고 하면 그것까진 알겠다만 갑자기 저에게 선을 그어버리니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체 왜 결혼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건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저희가 거의 비슷했는데 종종 남편이 좀 더 빠를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황급히 끊는다든지 갑자기 전화가 오자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업무상 전화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했고요. 뭐냐고 물어봐도 그냥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랄까요? 부부가 되었으면 서로 점점 가까워져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연애를 너무 짧게 했던 건지 이 사람을 내가 잘 몰랐던 건지 자꾸 서운함만 쌓여갔습니다. 남편을 계속 들들 볶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또 남편은 밖에서도 전화가 오면 사색이 되면서 나간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집에 도착해서 들어갔는데도 아무 인기척이 없길래 이방저방 하나씩 열어보았는데요. 갑자기 방 안에서는 말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건 남편이다 싶어서 바로 귀를 대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난 모든 걸 했어. 라고 말이에요. 저는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뭐야? 누구 전화야? 넌 꼭 그렇게 물어보더라? 누구겠어? 그냥 업무 전화지. 그렇게 꼬치꼬치 안 물어봐도 돼. 학을 때는 남편을 보고서는 밤에 자꾸 그 대사가 생각나서 제 입으로 읊어봤습니다. 난 모든 걸 했다. 난 모든 걸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혹시 뒷조사라도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 이 사람 대체 누구랑 이렇게 조용히 뒤로 전화를 하는 건지 이 상상 저 상상까지 들면서 이미 저는 이혼하는 상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뢰로 한 결혼인데 신혼부터 뒷조사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어요. 유정아, 이거 진짜 중요한 서류거든? 이거 건들지 마. 안에 열어보지도 말고 붙여놔서 뗀 흔적 있으면 안 되거든? 너가 자꾸 내가 업무상 전화하는 거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슬쩍 보여주는 거야. 여기 써있지? 내가 맡아서 하는 사건이라고. 이제 알겠어? 이 서류 봉투가 내가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한 이유야. 남편은 자신 있게 서류 봉투를 들면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의심은 절대 하지 말라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그리고는 준비하는 사이에 이 서류 봉투를 완전히 잊었는지 그냥 놓고 나갔고 저는 싸워도 제 의심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봉투를 칼로 열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안에 어떤 게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빈 종이가 뭉텅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뭘까요? 그 안에 전화한 이유들이 모조리 들어가 있다면서 일에서 바빴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니 아무것도 없다니요. 저를 그냥 눈속임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렇게 그대로 남겨두고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7시쯤 되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들어왔고
서류 봉투를 열어서 제가 보고 있으니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저를 보았습니다. 이거 뭐야? 여태까지 전화한 이유가 다 여기 있다며. 나 지금 놀린 거야? 아까 의기양양하게 말했었잖아. 아니면 뭐 서류가 바뀌기라도 한 거야? 내가 열어보지 말라고 했지. 아직 적지 않은 것뿐이야.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어? 무슨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고 물어볼 때마다 화를 내고 이렇게 나를 눈속임하면서까지 속이려고 하니 대체? 어? 아, 몰라. 남편은 저에게서 서류 봉투를 빼앗아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고요. 뭔가 찜찜한 이 상황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저는 이걸 꼭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좀 더 알아가 보기로 결심을 했고 하루는 회사에 연차를 했어요. 남편의 뒤를 하루 종일 밟아보기로 한 건데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는 척 남편과 함께 나가서는 남편이 출발하자마자 저는 뒤에서 몰래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떨리던지. 제발 그냥 회사로 바로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었는지요. 제 신혼생활을 대체 무엇이 망치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고 회사 방향으로 열심히 향하고 있었고 저는 그나마 한시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직진만 하면 회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남편은 크게 좌회전으로 돌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남편을 바로 뒤쫓았고요. 그렇게 남편이 도착해서 내린 곳은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뭔가 많이 이상하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뭐 하는지 증거 사진이라도 찍어야겠다 싶어서 저는 바로 휴대폰을 들었고요. 남편은 정말 자연스럽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정말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난 건지 아니면 저한테 무언가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건지. 그렇게 들어간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두 시간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밑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디야? 어디긴 사무실이지. 나 지금 오빠 사무실 지나가는 길인데 뭐 좀 사서 동료분들께도 드리라고. 밑으로 잠깐 내려올래? 마음은 고마운데 이걸 어쩌지? 우리 이미 먹을 거 다 먹기도 했고 이제 회의 들어가야 해. 그래? 대신 마음은 내가 전달할게. 고마워. 남편은 뻔뻔하게 사무실이라고 일하는 척을 했고 저는 그렇게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정오가 살짝 넘은 시간이 되니 남편은 휘파람을 불면서 1층으로 내려와 바로 차를 타고는 시동을 걸더군요. 저 또한 몰래 따라갈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은 점심도 어찌나 복잡한지 한참을 따라가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저는 남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어야 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뭔가 일이 터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뒤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불안정함에서 오던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감이요. 남편에게는 그날 일에 대해서는 뻥끗하지도 않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흥신소라도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던 참에 저는 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 남편에게 제일 친했던 친구의 와이프였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몇 번 만난 적도 있었고 아예 모르는 생판 남이었지만 성격이 잘 맞아서 종종 연락하기도 하고 생일을 축하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점심에 갑자기 연락이라니 저는 반가워서 전화를 바로 받았죠. 어머 효지야, 잘 지내니?
무슨 일이야? 유정아, 잘 지냈지? 그냥 뭐 별일 없어? 어, 뭐 별일 없지. 왜? 내가 이걸 말해도 되나 미치겠다. 뭔데 그래? 갑자기 무섭게. 할 말 있어? 응, 할 말 있어. 그래서 전화했어. 근데 도저히 얼굴 보고 이 말을 전할 용기는 안 나서 이렇게 전화한 거야. 놀라지 말고 들어야 돼? 다 진짜니까? 그래, 말해봐. 크게 놀라진 않을 테니. 너 남편 있잖아. 내가 어제 우리 남편한테 들은 건데, 이걸 어디부터. 유정아, 나도 잘 몰라. 근데 내가 어제 듣기로는 너 남편한테 오래된 여자가 하나 있대. 근데 그 여자도 유부녀고, 너네 결혼하기 전부터 유부녀였으니까 너 남편이 이제 상간남이었던 거지. 근데 그 여자가 너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하면서 유부남이 되면 그때 연락하라고 편하게 만나주겠다고 했대. 뭐, 뭐라고? 내 남편한테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결혼하면 만나주겠다고 했다라는 거지? 그 여자는 또 유부녀고? 응, 맞아. 그래서 내 남편이 하는 말로는 너 남편이 그 여자를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절대로 잊지 못할 여자라나 뭐라나. 그래서 너 남편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던 거래. 그렇게라도 해서 그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말했다나 봐. 정말 말도 안 된다. 그치? 나도 그래서 처음에 믿기 힘들었어.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또 있어 여기서? 그 변호사 아니래. 변호사 아니고 그냥 거의 백수라고 했어. 분양 쪽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일이 있을 때만 나가고 변변치 않대. 너한테 돈 얘기 안 하지 않았어? 안 했지. 참나. 돈을 그만큼 벌지 못하니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였구나. 응, 그랬던 것 같아. 사실 나 고민 많이 했었어. 집안 사정이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건지. 근데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했어.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전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방만 쳐다봤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 그 유부남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나랑 결혼을 했고 그 여자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용기 내서 말해준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을 한 뒤 모에 홀린 뒤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시동을 끄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뭔가 오늘은 제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니 저번에 남편이 나왔던 아파트에서 다정한 부부 같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네, 맞아요. 제 남편과 그 여자였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을 들어서 그들을 찍었고 저는 그제서야 실감이 났는지 눈물을 흘렸는데요. 당장 내려서 남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긴 했었던 거냐고. 오롯이 저 여자를 위해 날 이용한 거냐고. 그 둘의 뒤를 내려서 쫓아가니 여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야 너랑 내가 동등해진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편해. 나 혼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는 역시 최고야. 내 말을 다 들어주잖아. 못 들어줄 게 뭐가 있어. 이제 알겠지? 내가 너 남편보다 낫다는 거. 그런 소리 하지 마. 와이프는 별 의심 없지? 없지. 걔는 아무것도 몰라. 멍청하게는 남편이 밖에서 이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긴 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전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는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정말 친절하신 변호사님이 저에게 정말 유감이라고 하면서 천천히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참을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니 나갈 때는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더군요. 유정 씨, 정말 악질인 놈한테 걸리신 것 같아요. 흥신소를 쓰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많이 충격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힘내시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흥신소도 썼어요. 흥신소에서는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증거가 모두 잡혔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었고요. 법조은 아예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 여자와는 그 여자의 결혼하기 전에 연인이었다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니 상간남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결혼한 뒤 편하게 서로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흥신소는 흥신소더군요. 정확한 증거 사진들과 음성 녹음을 모두 가지고 왔어요. 한참을 곱씹으면서 그들의 사랑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복수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 사진을 보고 또 보고 그걸 보면서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 남편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이 입맛도 없고 몸이 아파오길래 저는 그 여자를 만나서 이혼하기 전에 이야기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그 아파트 1층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 여자의 실루엣이 멀리서 보이는데 옆에 손을 잡고 있는 아기가 한 명 보였습니다. 남편도 함께 손을 잡고 있었고 정말 화목해 보이는 가정의 정석이었어요. 한참을 눈물을 흘리는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아기의 눈망울을 바라보다가 도저히 저 아기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망친 사람이 제 눈앞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차문을 열고 그 여자에게 향하니 저를 한눈에 알아본 건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뒤쪽 벽 쪽으로 가자며 밀더라고요. 어머, 야, 이게 얼마만이야? 저기 가서 얘기하자. 저는 손에 이끌려 뒤쪽으로 향했고 따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나 다 알아. 다 알고 온 거야. 딴 말할 생각은 하지 마. 지금 당장 너 남편한테 가서 다 불어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저 아기 엄마 없게 만들어주는 것도 순식간이야. 협박은 하지 마. 무조건 결혼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순진한 애 꿰어내서 인생을 망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나 너한테 딱이 왜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미안한 게 없어. 너 인생 너가 꾼 거잖아. 직업 속인 거 확인 안 한 것도 너 탓 아니야? 변호사라고 좋다고 결혼한 것도 너 아니었어? 물론 불륜 잘못했지. 근데 너도 잘못은 있다는 거야. 미쳤어? 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렇게 행복하고 소박하게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게 내 탓이라고? 물론 내 남편 그 자식도 잘못한 거 맞지. 그런데 넌 저렇게 사랑스러운 애기의 눈빛을 보고도 찔리지 않니? 말 잘못했다. 그걸 알았으면 너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겠지. 창피하게 살지는 말아라. 저 아기가 뭘 보고 크겠니? 상간녀 소송은 진행할 거야. 그건 알고 있으라고. 증거까지 다 있으니까. 증거가 있다고? 너 뭐라고 했어? 상간녀 소송? 해야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뜯어내야지.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뒤를 돌아 나왔고 바로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가서도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자. 너 그 여자랑 이제 살아.
뭐? 무슨 소리야, 이유정? 아, 어지럽고 복잡하니까 길게 말할 거 없어. 너 좋아하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 너 전에 만났던 사람이잖아. 얼마나 그 사람을 못 잊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상간남을 자처하고 결혼해서 죄책감 덜면서 만나고 싶다는 말에 너 인생을 망쳐가면서 결혼을 해? 그렇게라도 그 여자와 함께하고 싶었어? 너 인생만 망치지. 왜 내 인생까지 망치고 그래? 거기서부턴 이제 큰일이 되는 거야. 아니, 그게...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사기 결혼이야, 우선. 너 나한테 직업도 속였어. 변호사 아니잖아. 그래서 나한테 연봉 말 안 한 거 맞지? 맞아. 미안하다. 그런데 나 정말 그 여자 사랑해서 그랬는데 그렇다고 널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야, 심장의 방은 하나야. 2개의 방은 없다고. 이혼해. 하고 나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야. 하루빨리 끝내자.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 미안하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하루 사이에 이혼을 하자는 말을 끝냈어요. 참 길진 않지만 허송세월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몸을 맡기니 어느새 저는 돌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이 모든 걸 보상받아야 할까요? 극도의 우울감으로 저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척, 당당한 척 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여리고 여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대인 기피증이 와서 회사도 그만두었고 한참을 어두운 동굴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그때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사람은 바로 제 이혼을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건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어요. 저에게 안부 겸 연락을 드렸다고 하면서 괜찮으시냐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위로해주며 저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울해서 입맛도 없을 땐 밥도 사주고 가볍게 공원도 같이 산책을 했고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면서 제 곁에 항상 있어 주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변호사님은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유정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사실 처음 본 순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야. 우리 한번 만나보자. 너 마음이 건강해져서 나를 오롯이 봐줄 수 있을 때 말하고 싶었어. 용기 있는 이 남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정말 본인 이상형이었다고 하면서 잘해주었는데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저는 용기를 한 번 더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남자친구의 성화에 못 이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수저였어요. 일을 하기 싫으면 쉬라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고요. 알고 보니 서울 역세권 한가운데 있는 건물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물질적인 건 둘째치고서 남편은 정말 제 전 결혼과는 시작부터 달랐어요. 너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에 걸맞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항상 노력했고 저희는 사이좋은 신혼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일을 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유정아, 미안한데 그 건물 좀 가서 봐줄 수 있을까? 오늘 청소 좀 다 마쳐야 하는데
건물 청소하는 분이 크게 다치셨대. 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아, 그럼 당연하지.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그렇게 남편의 도움 요청에 저는 바로 남편의 건물로 향했어요. 통화를 하니 청소해 주시는 어머님이 오래 못 나오실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밀대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앞에서 익숙한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몇 년 만인지. 바로 제 전 남편의 상간녀,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보고서는 흠칫 놀랐는지 다가와서는 말을 걸더군요. 뻔뻔하게요. 어머, 여기서 청소를? 마음이 짠해지네요. 저 때문에 청소나 하시고. 요즘은 사람 아닌 것들도 말을 하나 봐요?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역시 남편 있을 때가 좋았죠? 저는 더 이상 말을 걸고 싶지 않아서 청소를 난 더러운 물을 상건녀 옷에 쏟으며 말을 했습니다. 나 하나도 안 힘들고 오히려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내가 청소를 하든 어디 가서 세차를 하든 너가 무슨 상관이니? 청소 맡아서 잘하고 있는 곳이니까 괜히 부정타게 오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너, 너 미쳤어? 너 여기 고용대에서 일하는 거지? 당신 건물주가 이렇게 너 성격 개판인 거 알아? 어? 알던지 말던지. 상간녀는 씩씩대면서 건물을 나서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화내도 이걸 어쩌죠? 건물주는 제 남편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뒷모습이 그렇게 우스울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입에 올리기도 싫어서 남편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계단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그림자가 크게 지더라고요. 위를 올려다보니 또 그 상간녀였어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절 찾아왔던 걸까요? 상간녀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짓더니 음식물 쓰레기로 꽉 찬 봉투를 열어 바닥에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이걸 쏟았네? 이것 좀 치워주실 수 있으시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빠르겠네요. 무단 투기로. 에이, 건물주님이 이 건물에 경찰 왔다 갔다 하는 거 원치 않으실 텐데. 그러자 갑자기 뒤에서 누가 뚜벅뚜벅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바로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누군지 알아보겠다는 듯 웃더니 말을 하더군요. 제가 건물주인데요. 아, 안 그래도 잘 만났네요.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아니,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교양업계 어제? 제 와이프인데 말 조심하시죠. 네? 와이프요? 네, 와이프요. 건물주 사모님이라고요. 여기 이 서울 역세권 11층짜리 건물. 아, 아니,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네 덕분에 똥차에서 벤츠로 갈아탔어. 이혼시켜줘서 고마워. 이 사람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그리고 너 왜 자꾸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 첫날부터 잘못되었던 거야. 날 아는 척하지 말았어야지.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으면 모르는 척 고개 숙이고 지나갔어야지. 내 인생을 망치고 거기서 날 약 올릴 생각이 들었어? 그냥 가. 더 큰일 벌리기 전에. 저는 상간녀에게 경고를 했고 상간녀는 많이 당황했는지 뒤돌아서 건물을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마음에 쓰지 말라고 하면서 안아주었고 저는 이제 복수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바로 핸드폰을 들어서 상간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한 뒤 무표정으로 제가 갖고 있던 증거 사진들, 음성 녹음들을 모두 보냈죠. 저 혼자 억울하게 인생을 망치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상간녀의 남편은 보자마자는 답이 없더니 한참 뒤에 전화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 받고 바로는 너무 감정적이었던 터라 이렇게 한참 뒤에 연락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요. 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벌이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기에게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아닙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리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사업하느라 바빠 집도 잘 못 들어갔고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오늘 저도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혹시나 무슨 일을 벌일까 싶어 유정 씨에게도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게 상간녀도 이혼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 상간녀의 남편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야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넘어가 줬으면 고맙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리석게 또 저를 건들다니요. 그렇게 그 다음 날도 건물에 출근해서 청소하다가 허리를 펴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상간녀였는데요. 어찌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얼굴은 빨개져서 제 멱살을 잡고는 말했습니다. 나 이혼당했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무슨 사진을 보내고 뭘 했길래 내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해? 어? 너 미쳤어? 너 인생만 망치면 되지 왜 나까지 끌어들이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무슨 사진이긴 너 데이트하는 사진이지.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랄 얘기가 불쌍해서 사진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지 그랬어? 너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말하는 거야? 나 남편 없으면 개털이야. 일도 소문이 안 좋아서 잘렸고 우리 남편 금수저라서 얼마나 돈도 잘 버는데 나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발 이제 너 남편도 돈 잘 버니까 됐잖아. 한 번만 용서 좀 해줘. 그냥 다 괜찮으니까 남편한테 전화해서 합성이었다고 잘 사는 거 부러워서 객기 좀 부려본 거라고 한 번만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어? 돈 필요해? 돈 줄까? 얼마 줄까? 제발, 제발요. 이 상황을 보고도 넌 감이 안 와? 나 여기 건물주 와이프야. 내 남편은 진짜 변호사고. 너가 나한테 한 말이 있잖아. 팔자 자기가 꼰 걸 왜 여기 와서 따지냐며. 이제 너도 벌 받아야 할 때가 온 거지. 이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해? 어디다 대고 돈을 준다 만다 합성이라고 말하라 말아야? 너 남편은 참 교양 있고 좋으신 분이더라. 수준 있게 살자. 어? 나 벌 받는 거지? 정말 그런 거지? 미안해. 참, 나도 인생을 이렇게 꾸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진짜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내가 이렇게 구석에 몰린 상황이 되어보니 알겠어.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이 인생이 망가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난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지만 넌 또 아니잖아. 이만 갈게. 상간녀는 자기 입장이 되자 뭔가 느껴진 건지 한참을 가만히 울다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가정을 파탄내더니 드디어 제 복수가 성공한 거였죠. 그런데 저에게는 복수를 또 하고 싶은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요. 제 전남편의 찌질함을 봐서는 제 재혼 소식을 들으면 전화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제 감이 맞더라고요. 이틀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제 전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당장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듣기라도 하고 싶었죠. 남편에게 모두 말하니 자기도 궁금하다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꼭 말해달라고 했고 저는 그 다음 날에 전남편을 만나러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전남편은 정말 거지 같은 행색으로 눈이 퀭해서 앉아 있었고
제가 오자마자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더군요. 유정아, 나와줘서 고마워. 무슨 일인데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래? 나 얘기 들었어. 너 재혼했다며? 엄청 돈 많은 사람이랑. 그게 정말이야? 응, 정말인데? 너가 사칭하던 직업이야. 변호사 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정말 염치 없고 그런 거 아는데 너 정말 착하고 좋은 애였잖아. 내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어? 뭔데?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나 진짜 완전 개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돈 다 날렸어. 사실 그 여자 있지, 상간녀. 그 사람 믿고 투자한 게 있었거든? 근데 그걸 같이 투자를 했는데 그 여자가 돌아버린 건지 이혼했다고 하면서 그 돈을 다 빼고 잠수를 타버렸어. 그 돈, 그 사람 거 내 거 엄청 큰 돈 들어가 있었는데 진짜 사람 같지도 않아서 나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다리만 떨고 있었어. 나 그 사람하고 어제로 완전히 끝났거든? 나 혹시 다시 받아줄 생각 있어? 나 정말 이제 새 사람 됐어. 그 사람하고 아예 연관도 없고 너와 다시 결혼 생활하게 된다고 하면 그 돈 다시 돌려 안 받아도 좋아. 더 소중한 걸 나는 얻게 되었잖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유정아? 참네. 눈물겹단 세계의 커플 결말이 이거야? 서로 다 이혼당하고 한 명이 돈 갖고 잠수 타는 이별? 그 여자도 참 웃긴다. 어제 그렇게 반성했다고 벌 받나 보다 하더니 그 돈 가지고 또 도망갔어? 볼짝말짝 뻔하구나, 그 사람 인생. 그리고 너 어디서 뻔뻔하게 다시 사랑을 하고 결혼 생활을 다시 하고 어쩌고야? 너 내 인생 망친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구제해준 사람이 지금 남편이고. 왜? 이제야 내가 눈에 들어와? 이제야 조강지처가 가슴에 밟혀? 진짜 미안하다, 유정아.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봐. 이렇게까지 일을 벌일 생각은 없었어. 그리고 내가 미쳤어? 널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여자가 결혼하래서 결혼하게? 에이, 내 몸 알잖아. 왜 그래? 우리 오늘 너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구워 먹자. 내가 진짜 맛있는 곳 알아. 어이없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제 남편이 걸어와서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행패 부리지 마시고 그냥 갈 길 가세요. 뒤에서 들어보니 어지간히 일이 꼬이게 됐던데 이제서야 유정이가 보고 싶으셨어요? 이제서야 이 좋은 여자가 생각나셨어요? 당신의 복도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멀리 사라지셔서 이제 저희 눈앞에 안 띄워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것도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러자 전 남편은 눈물을 펑펑 쏟더니 제 다리를 붙잡았고 정말 말 그대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유정아, 유정아, 제발 유정아 나 버리지 마. 우리 좋았잖아. 우리 행복했잖아, 제발. 우리 그리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날 버리면 어떡해? 어? 꺼지라고. 내가 너 받아주려고 나온 줄 알아? 이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문을 박차고 나왔고 서로 손을 잡으며 사랑을 더 굳건히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이런 제 치부들을 모두 보면서 숨기고 싶은 것들을 모두 보면서 저를 더 아껴주고 감싸주는 모습이 정말 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정말 좋은 소식 들려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이 큰데요. 몇 개월 전 사랑의 결실로 예쁜 딸이 생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제 남편도 너무 기뻐하고 제 친정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모두 우리 아가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순산하는 것이 제 목표네요. 그 상관이하고 전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옆지인에게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남편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부모님께도 버림받아
시골 친척집에서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고 상간녀의 소식은 아예 듣지 못했네요. 어디선가 그 둘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겠죠. 처음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왜 나여야 하는지 참 원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만큼 완벽한 선물을 보내주신 건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구독자분들 가정도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도 미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